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네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차시에는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 Random Variable and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영어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률 계산, 독립사건, 합사건, 컴플리먼트 룰, 멀티플리케이션 룰, 어디션 룰, 베이즈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특히 베이즈로는 위에 놓은 확률 계산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반드시 베이즈로 풀어보시고 반드시 이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반드시 제가 시험에 내면 좋은 문제이죠. 예.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베이지로 반드시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expected value, variance, 확률 변수의 관점에서 expected value, variance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laws of expected value and variance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항 변수가 두 개일 때 분포, bivariate distribution, covariance, coefficient of correlation 즉 확률 변수가 들어가고 이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의 covariance, coefficient of correlation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은 확률 실험의 각 결과들의 하나의 실수를 부여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확률 실험이라는 말은 랜덤 익스페리먼트죠. 결과가 뭐가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실험입니다. 거기에다가 결과들의 실수를 부여하는 함수,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의 값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나 사건이 있는데 이 숫자나 사건에 어떤 특정한 수치를 갖다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의 값이 됩니다.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가 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를 동전을 두 번 던지기 실험에서 나타내는 앞면의 수로 정의하면 사건 HT는 확률 변수 1인 수치로 나타낸 사건으로 전환이 된다.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TT, H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HT 또는 TH 또는 HH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이라고 놓은 거는 HT거나 또는 TH가인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이 HT라는 것도 확률 변수 1로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의 결과들의 하나의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리얼 밸류를 갖다가 부여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동전 두 번 던지기 실험에서 나타나는 앞면의 수로 정의하면 HT는 확률 변수 1인 수치로 나타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확률 변수입니다. Two types of random variable.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은 셀 수 있는 개수의 실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개수의 실수를 가진 확률 변수. 이걸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타나는 점의 수 1, 2, 3, 4, 5, 6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타낸 점의 수 이런 걸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개수의 실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 예를 들면 한 대의 노트북을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에서 34분이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개수의 실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개수의 실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은 확률 변수의 값들과 관련된 확률을 나타내는 표 공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면 이 확률 변수와 관련된 어떤 표나 공식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률 분포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two types of random variable 두 가지 유형의 확률 변수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예, 연관돼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아래 확률 변수는 영문자, 영문 대문자 x, 라지 x죠. 라지 x로 표기하고 확률 변수의 값은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대문자의 값이 확률 변수의 값 x일 확률은 probability x equal x 또는 px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표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 이산확률 변수와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확률 분포의 필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의 필수 조건은 1번 probability x가 모든 x에 대해서 0, 1이다. 쉽게 하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은 뭐죠? summation all xi에 대해서 px는 1이다. 뭐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더하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1. 요게 이산 확률 분포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확률 분포 함수다. 이러면 1과 1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는 책자입니다. 책자. 매년 출간된다. 이 책은 센서스와 다른 자료원에 기초하여 구해진 매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미국민의 삶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 Statistical Abstract of United States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 하나는 가구당 인원수에 관한 것이다. 다음 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가구당 인원수로 정의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보시는 것처럼 요 확률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가구당 인원수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가구당 인원수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것에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가구당 인원수의 확률 분포는 우리 렐러티브 프리퀀시 어프로치 배웠죠. 그 렐러티브 프리퀀시 어프로치를 통해서 확률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칼럼에서는 가구당 인원수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가구의 수 단위가 100만 가구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가구당 인원수가 확률 변수가 되고 가구당 수가 프리퀀시죠. 이 프리퀀시로 나눠서 렐러티브 프리퀀시를 알 수 있고 이게 곧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상대도수에 의해서 추정이 될 수 있다.
이 첫 번째 칸은 가구당 인원수를 나타내죠. 요게 31.1 나누기 116 해가 268, 38.6 나누기 116 해가지고 상대도수에서 추정되고, 그래서 probability x equal 4는 가구당 인원수가 4명일 확률은 14%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확률 분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가구의 인원수가 적어도 4 이상일 확률. 이 확률은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probability x가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4, 이걸 일단 이제 probability statement라고 하는데, probability statement로 바꿔서 probability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4,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임의로 선택된 가구의 인원수가 적어도 4인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4, 5, 6, 7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0.237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뭐 가볍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뮤추얼 펀드 판매원이 내일 3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도록 준비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판매원은 각 전화에서 판매를 성사시킬 확률은 20%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판매원이 판매를 성사시키는 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S가 판매 성공을 나타낸다면 probability S는 0.2가 되는 거고, 따라서 probability S 컴플리먼트, 여사건이죠. S 여사건은 판매를 성공시키는 못하는 사건이고, probability S의 컴플리먼트는 0.8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각 전화에서 판매를 성과시킬 확률은 20%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probability S는 0.2, probability S 컴플리먼트는 0.8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봄으로써 판매원이 판매를 성사시키는 수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원이 판매를 성사시키는 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이 숫자가 0, 1, 2, 3에 대한 확률을 구하겠죠. 이게 다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성공 확률, 두 번 했을 때 성공 확률, 세 번 했을 때 성공 확률을 곱하면 0.008이 나오겠죠. 여기는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성공, 두 번 했을 때 성공, 세 번째는 실패. 이런 식으로 곱해서 뭐죠? 결합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확률 나무에서 나온 x가 0, 1, 2, 3 일 때, x가 0, 1, 2, 3일 때의 확률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 값이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확률 변수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주로 우리 모수, 파라미터인데 모평균, 모분산을 갖다 모수라고 하는데, 이 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나오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모평균 population mean expected value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 모평균과 expected value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평균은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가중평균치다. 이 경우 가중치는 확률 변수의 값이 실현되는 확률이다. 모평균 x의 기대치 expected value라고 부르며 expected x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expected x로 나타낸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expected x는 mu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bx의 합이 expected s가 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예. summation all x, x times px 요게 expected value x가 되고 mu, 즉 모평균이 됩니다.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모평균을 계산하는 값입니다. 다음은 모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2, 3 확률 변수의 경우에 모분산. 모분산은 모평균으로부터 편차 제곱들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편차제곱은 이 부분을 x-mu의 제곱을 편차제곱이라고 그러죠. 이 편차제곱의 가중평균이니까 프라블티 x 곱해진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 x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고 요거는 summation all x에 대해서 x-mu 제곱 곱하기 px로 나타낸다. 이 모분산을 밑에 풀어 쓰면 위의 공식을 풀어 쓰면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는 파지티브 스퀘어 루트 제곱근의 양의 제곱근이 모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 모분산 요 공식은 공식이 아니고 정의죠.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에 나타내는 의미 평균은 뭐죠? 중심의 척도 분산은 중심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나 요걸 나타내는 척도 이 두 가지는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가구당 인원수의 확률 분포를 구했는데 이걸 사용해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평균, 분산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에 앞서 가구당 인원수가 7 이상인 경우는 정확히 7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7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값 expected x는 mu는 이 정의에 따라서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계산하면 2.512가 평균이 됩니다. 가구당 인원수의 평균은 2.5명이 되고 분산은 마찬가지로 분산의 공식을 사용해서 1-2.512의 제곱 곱하기 0.268 2-2.512의 제곱에 0.333 이렇게 해가지고 7명까지 계산을 쭉 하면 1.954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손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평균과 분산에 대한 거는 여러분 계산은 반드시 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안 하시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언제와 같이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평균은 중심에 대한 척도, 분산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즉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아는 척도이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대치의 법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ws of Expected Value인데 기대값에 대한 어떤 법칙입니다.
여기서 C는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expected constant는 constant, expected x 플러스 constant는 expected random variable x 플러스 constant, expected cx는 constant 곱하기 random variable은 constant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expected x 이렇게 되는 게 확률의 법칙입니다. 이걸 여러분 공식에다가 넣고 확률 expected x 기대값의 정의에다가 요 각각을 넣고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대치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로즈 오브 베리언스 분산의 법칙입니다. 1번 보시면 칸스탄트의 분산은 없습니다. 칸스탄트의 평균은 칸스탄트겠죠. 칸스탄트 주위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이걸 공식에 넣고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 x 플러스 c는 베리언스 x가 되고 베리언스 c 타임즈 x는 c 제곱의 베리언스 x가 됩니다. 이게 분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정의해 놓고 풀어보면 이렇게 분산의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게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이윤의 모집단의 특성 요걸 통해서 기대치의 법칙 그리고 분산의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컴퓨터 가게의 월간 매출액의 평균은 25,000불, 그리고 포준표차는 4,000불이다. 이유는 매출액의 30%에서 고정비용 6,000불을 빼서 계산이 된다. 월간 이용의 평균과 기대치를 구하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랜덤 베리어블 x가 뭐냐? 랜덤 베리어블 x. 랜덤 베리어블 x는 뭐죠? 월간 이윤이 됩니다. 그렇죠? 이 월간 이윤의 평균과 기대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월간 매출액을 x라고 하면 expected x가 2,500불이고 그리고 분산은 뭐죠? 포준 편차가 4,0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간 매출액을 x라고 하면 월간 이윤을 갖다가 y라고 뒀을 때 이 월간 이윤은 y는 0.3 곱하기 x 마이너스 6,00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간 이윤입니다. 월간 이윤. 그렇죠? 그래서 이 월간 이윤의 expectation, variance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이윤 expected y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expected y 대신에 0.3 곱하기 x 마이너스 6,000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기대치의 법칙 2번에 따라서 expected 0.3 x 마이너스 6,000 이렇게 나오고 0.3 기대치의 법칙 3에 따라서 0.3 expected x 마이너스 6,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xpected x 값을 넣으면 월간 평균 이용은 1,500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놓치게 됩니다. 베리언스 y도 마찬가지로 분산에 대한 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베리언스 x는 4,000의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베리언스 y는 분산 법칙 2를 사용해서 0.3 곱하기 x에 대한 분산 이렇게 해서 분산 법칙 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답은 1440000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거의 양의 제곱권이니까 1200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 한번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 안 해보시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니까 꼭 계산을 해 보시고 이런 거는 시험에 놓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시험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변수가 한 개인 것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변량 확률 분포, Five-Rate Distribution, 변수가 두 개인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변수가 세 개 이상이면 Multivariate
variace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이변량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변량 확률 분포, bivariate distribution은 두 변수의 조합들에 관한 확률을 제공한다. 이변량 확률 분포는 결합 확률 분포라고도 부르고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는 x와 y의 모든 쌍에 대한 확률, 즉 probability x, y는 probability x equal x and y equal y를 나타내는 표 또는 공식이다. 즉 일변량 univariate distribution을 변수가 한 개 있는 걸 갖다 univariate distribu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univariate distribution을 이제 이변량으로 확장하고 또 많이 하면 n 변량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multivariate distribution이라고 그럽니다. 일변량 확률처럼 이변량 확률 분포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변량이니까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probability x, y를 다 합하면 1이 된다. 이게 이변량 확률 분포의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를 통해서 이변량 확률 분포를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판매수의 이변량 확률 분포입니다. 크세비어 요거 갖다 크세비어라 있고 요걸 이베트라 읽으면 됩니다. 크세비어와 이베트. 크세비어와 이베트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X는 크세비어를 나타내고 Y는 이베트. 그래서 X는 크세비어가 한 달 동안 판매하는 주식의 수, 주택의 수. Y는 이베트가 한 달 동안 판매하는 주택의 수를 나타낸다. 확률 변수의 의미죠. X의 의미, Y의 의미. 그들의 과거 월간 주택 판매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합 확률 분포가 주어졌다. 요거는, 요 표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기, 확률에서. 펀드 매니저와 수익 평가할 때 그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 확률도 있고 옆에 한계 확률도 알 수가 있죠. 이 한계 확률 이 부분은 한계 확률 Y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알 수 있고 요 파란색 부분은 한계 확률 Y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세비어가 한 달에 한 개의 주택을 팔 확률은 0.5가 되고 이베트가 한 개의 주택을 판매할 확률은 0.3이 됩니다. 자, 이변량 확률 분포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계 확률 분포, 이전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한계 확률 분포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거로부터 각각의 X에 대해서 expected X, variance X, sigma X, expected value Y, variance Y, sigma Y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변량 확률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갖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들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코베리언스 XY는 X-μX, Y-μY, probability XY. 모든 XY에 대해서 이 값들을 갖다가 서메이션 해주면 이 값이 뭐가 되죠? 코베리언스 값입니다. 밑에 있는 공식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공분산 X와 Y 간의 선행관계의 방향에 관한 공분산은 X와 Y 간의 선행관계의 방향에 관한 척도입니다. 양수이면 양의 선행관계, 음수이면 음의 선행관계, 0이면 선행관계가 없다. 이거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 즉 확률 변수를 갖다가 사용해서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이거로부터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정의를 갖다가 여기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정의, 그리고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표가 공식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상관계수입니다. coefficient of correlation. coefficient of correlation은 코베리언스를 x에 대한 스탠다드 디베이션, 표준 편차, y에 대한 스탠다드 디베이션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상관계수는 x, y에 간 선형관계 강도를 측정하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앞의 크세비어와 이베트의 공분산 코베리언스와 상관계수 coefficient of correlation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0-0.7 이게 μx에 대한 것, 그리고 μy에 대한 것 0-0.5 그렇죠? 곱하기 0.12 여기 x, y가 0일 때 x하고 y가 2일 때가 마지막에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0.15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면 코이피션트 오브 코릴레이션 값이 마이너스 0.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두 변수 간에는 약한 음의 선행관계가 존재한다. 두 변수 간에는 약한 음의 선행관계가 존재한다. 뭐로부터? coefficient of correlation으로부터 이 값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변량 확률 분포로부터 임의의 두 변수의 조합에 관한 확률 분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x 플러스 y의 확률 분포를 구하면 x 플러스 y가 2일 확률은 probability x가 0, y는 2, x가 1, y는 2, x는 2, y는 0 이렇게 구하면 확률 값이 0.19가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0, 1, 2, 3, 4에 대해서 probability x 플러스 y가 0.12, 0.63, 0.19, 0.05, 0.0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계산값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듭니다. 두 변수의 합을 새로운 확률 변수 x 플러스 y를 g라고 넣어도 됩니다. 이 두 변수의 합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x 플러스 y의 기대치,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는 expected x 플러스 y 이렇게 해가지고 0 곱하기 0.12, 1 곱하기 0.63 이래가지고 1.2 두 변수의 기대값도 구할 수 있고 베리언스 x 플러스 y도 0.56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약간 더 일반화를 해가지고 두 변수 합의 기대치의 법칙과 분산 법칙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두 변수인데 이게 n 차원까지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두 변수 합의 기대치의 법칙과 분산 법칙입니다. expected x 플러스 y는 expected x 플러스 expected y 이렇게 기대값이 각각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합으로 나누어지고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가 있으면서 동시에 2 곱하기 코베리언스 x y 이게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x, 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x, y는 0이기 때문에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 이렇게 나타내지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독립이 아니면 두 배의 2 곱하기 코베리언스 x, y가 붙는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균은 각 expected value는 expected x 플러스 expected x 플러스 y는 expected x 플러스 expected y가 되지만 variance x 플러스 y는 variance x 플러스 variance y에다가 2 곱하기 covariance x, y가 붙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학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같이 공부했고, expected value variance,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기대값과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배웠고, 그리고 laws of expected value and variance 배웠고, bivariate distribution, 변수가 두 개일 때도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covariance, coefficient of correlation, 모두 확률 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 반드시 꼭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BB 붙임하일에 붙여놓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4월 20일 수업 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3주차까지의 숙제는 월요일 수업 시작 전, 즉 4월 13일 수업 시작 전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BB에 반개설 했으니까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연속 확률 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연속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을 해오는 게 좋겠죠. 예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유튜브도 좋고, 그리고 구글 서치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한번 쭉 보시고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아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